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이 선거법 위헌 판결을 통해 부통령 출마를 강행하였으나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떨어짐으로써 역풍을 맞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론조사 기관 차르타 폴리티카의 조사 결과 프라보와 수비안토 그린드라당 총재와 그의 러닝메이트인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 기브란의 지지율은 34.7%로 여당 후보인 간자르 프라노워 전 중부자바 주지사팀의 36.8%에 뒤져버렸습니다. 대선 여론조사에서 프라보워 후보가 간자르 후보에 뒤진 것은 약 6개월 만입니다. 현재 언론은 해당 결과를 조코위 대통령이 선거법을 바꿔가면서까지 아들을 부통령으로 내세워 정치 왕조를 구축하려는 시도에 시민들이 반감을 보인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실제로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약 48.9%가 기브란의 출마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고 38.2%만이 그의 출마를 적절하다고 답했으며 또한 응답자의 60%는 인도네시아의 정치 왕조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정치인들이 대를 이어 요직을 차지하면서 정치 왕조를 구축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소가 인도네시아에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9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조코위 대통령은 자바섬 치라타 호수에 설치된 치라타 수상 태양광 발전소 준공식에 참석해 인도네시아에서 더 많은 재생에너지가 개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발전소는 자카르타에서 남동쪽으로 약 110km 떨어진 서부 자바주 치라타 호수에 34만 개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최대 192MW의 전력을 생산하게 될 예정이며 이는 동남아 최대이자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수상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발전소 건설에는 총 1조 7천억 루피아가 투입되었으며 인도네시아 국영전력회사 PLN과 아랍에미리트 국부펀드 무바달라 인베스트먼트가 공동으로 투자하였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투자를 늘려 조만간 해당 발전소의 발전 용량을 500MW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25년까지 국가 에너지 믹스에서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23%까지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또한 PLN에 따르면 수상 태양광 발전소는 호수 면적의 최대 20%까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으며 현재 호수 면적의 4%만을 사용하고 있어 최대 1000MW까지 발전 용량을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2060년까지 탄소 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태양광, 수력,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을 확대하고 있지만 아직은 석탄 화력 발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뭄으로 인해 쌀 부족이 심각한 인도네시아가 쌀 수입을 늘리기로 하였으나 항구의 물동량 처리 능력 부족으로 인해 수입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영식품물류회사 블로그는 원래 올해 쌀 200만 톤을 수입할 계획이었으나 엘니뇨로 인한 가뭄이 지속되면서 국내 쌀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어 추가로 150만 톤의 쌀을 더 수입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항구의 수용 능력 부족으로 인해 추가 쌀 수입 목표량 중 3분의 2만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블로그 대표인 부디 와세소는 현재 2만 톤의 쌀을 하역하는데 최대 6일이 걸리는 상황이라며 항구 수용과 하역 능력이 부족해 150만 톤 중 100만 톤만 수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블로그는 올해 다 채우지 못한 쿼터를 내년으로 이월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입니다. 블로그는 내년에도 쌀 200만 톤 수입을 할당받았지만 올해 다 못한 수입 물량 50만 톤을 추가로 수입할 수 있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따른 문제는 당장 올해 쌀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쌀 생산량 감소로 인해 11월과 12월에만 약 240만 톤의 쌀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블로그는 10월 말 기준 140만 톤의 쌀 재고량이 있어 올해 수입 물량으로 부족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높은 수준의 쌀 가격은 계속 유지될 전망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쌀 소매 평균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0% 상승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저소득층 2200만 가구에 매달 쌀 10kg을 제공하는 쌀 배급 프로그램을 올해 말에서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줄키플리 하산 무역부 장관은 쌀 가격이 아직 높은 점을 고려해 배급 프로그램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쌀 가격을 낮추기 위해 수입되는 쌀의 관세도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신의 조카인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이 부통령 출마를 우회할 수 있도록 선거법 위헌 결정을 내린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장이 결국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지난 8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헌재윤리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아나르 우스만 헌재소장이 자신의 조카와 관련된 선거법 위헌 심판에 참여한 것은 이해 상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헌재소장직을 박탈하고 선거 관련 위헌 심판에 불참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윤리위원회는 아나르 소장이 스스로 사건을 기피하지 않아 판사의 윤리 강령, 특히 중립성과 공정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입증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헌재부소장에게 새로운 헌재소장을 선출하기 위한 회의를 열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윤리위원회는 헌재소장직만 박탈하고 헌법재판관으로의 신분은 계속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그가 내린 선거법에 대한 위헌 결정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윤리위원회는 법관의 윤리 위반을 조사할 권한만 있고 헌재 심판의 유효성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조코이 대통령의 장남인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 부통령 후보는 현재 대선에서 계속 출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경쟁 후보인 간자르 프라노워 후보 측은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헌재가 진정으로 헌법을 수호하고 정직하며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고자 하는 희망의 수호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번 결정은 정치적 타협이라며 선거법 위헌 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전력기술이 600억 원대 인도네시아 가스엔진 발전 사업 수주에 성공하며 동남아 가스엔진 발전 시장 진출에 첫걸음을 걸었습니다. 한국전력기술은 11월 10일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전력공사와 30메가와트급 가스엔진 발전소 2개 사업 건설을 위한 EPC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2025년 상반기까지 인도네시아 동부 지역인 숨바와와 토벨로 지역에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으로 총 1240억 원 규모로 한국전력기술이 주요 기기 구매 및 운송, 사업관리 지원 등 핵심 업무를 담당하며 인도네시아 건설사인 아디카레아가 보조기기 구매 및 시공을 맡게 됩니다. 참고로 가스엔진 발전소는 친환경적이며 소규모 설비로도 운전이 가능하고 건설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인도네시아 발전 시장에서 최적의 발전 포트폴리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전력기술은 이번 수주를 발판으로 동남아 전 지역으로부터 신규 발전 설비 수주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성암 한국전력기술 사장은 이번 수주는 50여 년간 축적해온 발전 플랜트 엔지니어링 역량을 기반으로 동남아 국가 중 가장 큰 시장과 발전 가능성을 지닌 인도네시아로의 첫 진출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에도 원자력, LNG 복합화력, 신재생 등 현지 발전 인프라 수요를 고려해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한국전력기술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인도네시아 동부 지역은 전력 공급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어 지속적인 전력 인프라 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조선인 양칠성의 이름을 딴 도로가 생겼습니다. 지난 10일 현재 언론 등에 따르면 서자바주 가루꾼은 인도네시아 영웅의 날을 맞아 가루꾼에 기여한 교육자와 영웅학자 등의 이름을 딴 27개의 새로운 도로명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는 인도네시아 독립영웅 양칠성의 이름을 딴 잘난 코마루딘도 포함됐습니다. 코마루딘은 양칠성의 인도네시아 이름으로 찬란한 빛이라는 뜻이며 새로운 도로명의 공식 표기도 코마루딘 뒤에 양칠성이라는 한글 이름을 병기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양칠성은 1945년 일본의 패전 후 네덜란드의 재점령을 막기 위해 인도네시아 독립군에 합류, 폭탄 전문가로 네덜란드군에 맞서 싸우다 네덜란드군의 포로로 잡혀 처형당했습니다. 이후 1976년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그를 외국인 독립영웅으로 추서하면서 그의 유해를 가룻 영웅묘지로 이장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야나카와 시치세이라는 일본 이름이 사용됐으나 이후 1995년 8월 양칠성이라는 한글 이름으로 바꾸어 명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양칠성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히스토리카 인도네시아의 창립 멤버이자 그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언론인 핸디조는 2018년 히스토리카가 가루꾼의 양칠성의 이름을 딴 거리를 만들자고 제안했는데 이번에 실현됐다며 현직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7일 현대자동차 인도네시아 법인은 국제축구연맹 17세 이하 남자 월드컵을 위해 공식 운영 차량 148대를 제공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1999년부터 피파를 후원해왔으며 작년 5월에는 2030년까지 모든 피파 주간대회의 모빌리티 부문의 공식 후원사로 참여하는 후원 연장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에 제공된 차량 중에는 아이오닉5, 아이오닉6, 펠리세이드, 스타게이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차량들은 대회 기간 동안 VIP와 스태프의 이동수단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현대차는 이번 대회 기간 동안 경기장에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축구 게임 등을 통한 고객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유소년 선수 지원을 위한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번 피파 17세 이하 남자 월드컵은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자카르타, 수라바야, 반둥, 수라카르타 등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한국 대표팀은 미국, 프랑스, 부르키나파소와 함께 2조에 속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